어느 아버지가 늙음하게 자식을 낳았다. 자식 하나 기르는 재미로 생을 보내고 더 늙어서는 그 자식의 노후를 의탁할 마음이었다. 그런데 한창 재롱을 부릴 7살 나이에 아들이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버지는 자식이 그리워 병이 나고 말았다. 결국 염라대왕에게까지 가서 부탁했다. 제가 그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제가 늙은 뒤에는 아들에게 의지할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제발 다시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의 부탁이 너무나도 간곡한지라 염라대왕은 알아서 데려가라고 허락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저승으로 간 아들을 찾아내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다. 제가 잠시 몸을 의탁해서 지냈을 뿐인데 어찌 이곳에서까지 부자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설마 내 자식이 이런 말을 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크게 상심한 아버지는 이승으로 돌아와 부처님을 찾았다. 부처님은 이렇게 달래주었다.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모여 사는 것은 간밤에 여관에 깃든 나그네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한데 어찌 자기 소유라 생각하며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넌 왜 그 모양이니? 나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이 집안의 희망이야. 부모로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식에게 무심코 건네곤 한다.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충고일 수도 있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간과하고 있다.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는 말은 나는 부모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라고 들릴 수 있다. 넌 왜 그 모양이니라는 말은 나는 부모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는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느낀다. 내가 이 집안의 희망이야라는 말은 처음엔 격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가족의 모든 기대를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충고가 상처가 될 때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눌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무심한 말들이 자식의 자존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자식에게 감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자식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한마디가 사실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평생 자리 잡기도 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며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나누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더 진심으로 들어주기 때문이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감정 쓰레기통이란 누군가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상황을 말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물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족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당연히 무수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고 감정을 교환한다. 그래서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을 투사하는 것은 흔히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모는 때때로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식에게 전가한다. 부부간의 불만이나 서운함을 자식에게 쏟아낸다면 자식은 이를 들어주고 부모를 달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결국 그 짐을 그대로 짊어지게 된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 스트레스, 좌절 등을 자식에게 털어놓고 그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을 때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짊어지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 채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매우 추운 어느 날 밤,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견뎌내려 했지만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웠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면 다시금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다. 고슴도치들은 가까이 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추위를 피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슴도치 딜레마이다. 이 이야기는 분할을 잘 설명하고 있다. 분할란 특별한 기능이나 형태가 없었던 세포, 구조, 조직 등이 분열, 성장하여 성숙된 구조나 특정 기능을 얻는 과정이다. 더 나아가 자기 분할란 마치 세포가 특정한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한 사람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자기 분할은 마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 거리를 조절하는 것처럼 관계에서 올바른 거리와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완전히 독립하거나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자기 분할은 홀로 설 줄 아는 능력이다. 너무 밀착된 가족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투사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불안이 계속 지속되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는 멀어진다. 애착을 느낄 다른 사람을 찾아보지만 그 역시 불안해지고 만다. 각자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혼동하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생각인 줄 알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가족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는 가족 내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이전에 각각은
하나의 독립된 개인이기 때문이다. 자기 분화는 마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자기 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의 감정에 쉽게 물들고 흔들리게 된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불안에 휩싸여 자신의 길을 잃기 쉽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도 한다.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안다. 가까이서 의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얽히지 않는 그런 부드럽고도 단단한 관계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 자기 분화를 이루는 과정은 결국 자신을 아끼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속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홀로 서기인 것이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너무 멀리 하지도 말하는 중도의 삶과 자기 분화는 그 뜻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식은 심리적으로 얽히고 독립성을 잃게 된다. 여기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는 착각은 버려라. 자식은 내가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아를 찾고 독립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부터 자기 분화를 잘 이루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기대를 투사하지 않기 위해 먼저 스스로 감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부모 자신이 먼저 그러한 자아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 감정 상태를 혼자서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그 상태로 보는 것 말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 말은 자식이 부모의 삶과 태도,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면의 감정까지도 자식은 마치 거울처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신을 투영한다.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니 자식을 기르기에 앞서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으로 흡수하게 된다. 부모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자식에게도 불안과 부담이다.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의 거울이 되어 그 불안함을 자기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은 그로부터 독립성과 평온함을 배울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줄 때 자식은 그 모습을 본받아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모습이다. 부모가 자기 분할을 이루고 감정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설 때 자식은 그 거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식이 부모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말라.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자. 어느 아버지가 늙음하게 자식을 낳았다. 자식 하나 기르는 재미로 생을 보내고 더 늙어서는 그 자식의 노후를 의탁할 마음이었다. 그런데 한창 재롱을 부릴 7살 나이에 아들이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버지는 자식이 그리워 병이 나고 말았다. 결국 염라대왕에게까지 가서 부탁했다. 제가 그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제가 늙은 뒤에는 아들에게 의지할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제발 다시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의 부탁이 너무나도 간곡한지라 염라대왕은 알아서 데려가라고 허락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저승으로 간 아들을 찾아내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런데 어린 아들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다. 제가 잠시 몸을 의탁해서 지냈을 뿐인데 어찌 이곳에서까지 부자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설마 내 자식이 이런 말을 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크게 상심한 아버지는 이승으로 돌아와 부처님을 찾았다. 부처님은 이렇게 달래주었다.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모여 사는 것은 간밤에 여간에 깃든 나그네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한데 어찌 자기 소유라 생각하며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 넌 왜 그 모양이니? 나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이 집안의 희망이야. 부모로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식에게 무심코 건네곤 한다.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충고일 수도 있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는 간과하고 있다.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는 말은 나는 부모에게 짐이 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라고 들릴 수 있다. 넌 왜 그 모양이니라는 말은 나는 부모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는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고 느낀다. 내가 이 집안의 희망이야라는 말은 처음엔 격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가족의 모든 기대를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충고가 상처가 될 때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눌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무심한 말들이 자식의 자존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자식에게 감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자식을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한마디가 사실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평생 자리 잡기도 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며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나누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부정적인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더 진심으로 들어주기 때문이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감정 쓰레기통이란 누군가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상황을 말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물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족은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당연히 무수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고 감정을 교환한다. 그래서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을 투사하는 것은 흔히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부모는 때때로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을 아무 생각 없이 자식에게 전가한다. 부부간의 불만이나 서운함을 자식에게 쏟아낸다면 자식은 이를 들어주고 부모를 달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결국 그 짐을 그대로 짊어지게 된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 스트레스, 좌절 등을 자식에게 털어놓고 그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로 삼을 때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짊어지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한 채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매우 추운 어느 날 밤,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견뎌내려 했지만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웠다. 그렇다고 멀리 떨어지면 다시금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다. 고슴도치들은 가까이 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추위를 피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슴도치 딜레마이다. 이 이야기는 분할을 잘 설명하고 있다. 분할란 특별한 기능이나 형태가 없었던 세포, 구조, 조직 등이 분열, 성장하여 성숙된 구조나 특정 기능을 얻는 과정이다. 더 나아가 자기 분할란 마치 세포가 특정한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처럼 한 사람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을 말한다. 자기 분할은 마치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 거리를 조절하는 것처럼 관계에서 올바른 거리와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완전히 독립하거나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자기 분할은 홀로 설 줄 아는 능력이다. 너무 밀착된 가족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투사하는 일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불안이 계속 지속되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는 멀어진다. 애착을 느낄 다른 사람을 찾아보지만 그 역시 불안해지고 만다. 각자 홀로 서기를 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혼동하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생각인 줄 알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가족이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는 가족 내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이전에 각각은 하나의 독립된 개인이기 때문이다. 자기 분할은 마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자기 분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묵묵히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주변의 소란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의 감정에 쉽게 물들고 흔들리게 된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의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그 불안에 휩싸여 자신의 길을 잃기 쉽다. 그때 우리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 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도 한다. 자기 분화가 잘 된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안다. 가까이서 의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얽히지 않는 그런 부드럽고도 단단한 관계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다. 자기 분할을 이루는 과정은 결국 자신을 아끼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속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홀로 서기인 것이다.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너무 멀리 하지도 말하는 중도의 삶과 자기 분화는 그 뜻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 자식은 심리적으로 얽히고 독립성을 잃게 된다. 여기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는 착각은 버려라. 자식은 내가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아를 찾고 독립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부터 자기 분화를 잘 이루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기대를 투사하지 않기 위해 먼저 스스로 감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즉, 부모 자신이 먼저 그러한 자아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 감정 상태를 혼자서 그대로 볼 줄 아는 것. 다른 사람과 연관되지 않은 그 상태로 보는 것 말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 말은 자식이 부모의 삶과 태도, 감정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면의 감정까지도 자식은 마치 거울처럼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신을 투영한다.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지니 자식을 기르기에 앞서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으로 흡수하게 된다. 부모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자식에게도 불안과 부담이다.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의 거울이 되어 그 불안함을 자기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자식을 대할 때 자식은 그로부터 독립성과 평온함을 배울 수 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그들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줄 때 자식은 그 모습을 본받아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모습이다. 부모가 자기 분화를 이루고 감정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설 때 자식은 그 거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식이 부모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해결해주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말라.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자식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배울 때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자.